네, 아이크 협동조합 연구소의 최은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생협이 사회 안에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요즘 같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협들이 어떤 실천들을 통해서 이런 시대적 요구, 사회적 미션, 또 사회 문제에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협동조합 정체성과 또 사회의 그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그런 그 관계 또 기여 부분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기 말씀드리면서 세이프넷이라는 용어를 쓸 건데요. 세이프넷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쿡 소비자 생협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함께 생산자 소비자 관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생산 조직들 그리고 또 관련되는 비영리 조직들 이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아이크 협동조합 연구소도 이 중에 이 비영리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이프넷 용어 자체가 좀 낯서실 텐데 지속가능한 사회와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한 모임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이와 같고요. 아까 장준익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동조합 정체성은 사실 어느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회 변화와 함께 조응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체성은 95년에 발표되었던 ICA 정체성 선언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죠. 이때 인식했던 이런 사회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거나 또 그냥 오히려 더 확대된 문제가 더 심화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발표하다 보니까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이 사회 현재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위기를 느끼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다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이 기후 위기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제 한겨레 신문에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유럽인들이 현재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기후 위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오히려 지금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감염병의 확산보다 더 높은 퍼센테이지로 이 기후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한 활동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 위기도 역시나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인 거죠. 이런 위기들을,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던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 성장 담론 이런 거 대신 새로운 어떤 인식, 지속 가능하게 존속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식과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나랑 이웃과 그다음에 지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생협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하는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생협이 처음 만들어진 현재 4대 생협 연합회가 처음 만들어진 1980년대, 90년대 그 이후로 생협들은 지역사회와 밀착된 활동들을 많이 해왔죠. 아까 앞에 농협도 지역사회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그 생협평론 5호에 한살림과 아이쿱의 지역 관련된 활동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생협, 행복중심이나 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서의 다양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또 이제 생협이다 보니까 식품 안전에 관한 그런 교육과 학습을 해나가고 또 지역의 쟁점들,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함께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관계들이 있는 것이고 2016년에 경주에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경주 아이쿱이 했던 이런 지역사회 회복력, 재난에 대응해서 지역사회를 회복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이 세이프넷에 있는 연차 보고서의 그 내용을 좀 보면은 다양한 지역에 있는 보건소라든가 아니면은 재난구호기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활동들,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지원하는 활동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공정무역 단체들을 지원하는 이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광범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후 위기가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떠오르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생협들이 여기 지금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한살림, 행복중심, 두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이콥 조합원들이 만든 단체로 소비자 기후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런 소비자 기후행동을 중심으로 한 생협들이 생협이 잘할 수 있는 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기후 대응 행동들을, 기후위기 대응 행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이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플라스틱 3R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R은 Reduce, Reuse, Recycle 이 세 가지죠.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다 쓰고 나서 쓰레기가 되었을 때, 폐기물이 되었을 때 이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아니면 처리하기가 어렵거나 현재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당장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면서 플라스틱 컵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협들은 이 생산, 소비 모든 면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과정에서 플라스틱을 없애거나 아예 아니면은 종이로 대체하거나 또 이렇게 다른 걸 다회용 재질로 대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비닐을 줄이거나 사용량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세이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대에 플라스틱을 65톤 줄이는 그런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미김 같은 경우에 조합원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플라스틱 이 트레이를 뺐었는데 도시락김이거든요. 근데 트레이를 뺀 이후에 동원김에서도 굉장히 큰 업체죠. 거기서도 이 트레이를 빼게 되면서 어쩌면 생협의 이런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활동들이 또 기업 전반으로, 사회 전반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생수병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생수병을 지금 세이프랜에서는 플라스틱 대신 종이팩으로, 종이 멸균팩으로 바꾸는 그런 생산 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품물이라고 하는 생수가 나오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렇게 다방면으로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혼합 플라스틱으로 그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이 새로운 다른 형태의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해서 세탁소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그런 장치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혁신을 통해서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기품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종이팩을 멸균팩이든 아니면 우유팩 같은 거 이런 종이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순환될 수 있도록 자원이 순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살림에서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유리병 재사용하는 그런 활동들도 있고 모든 생협들이 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비자 기후행동에서 했던 일인데 그린 워킹, 쓰레기 주우면서 환경운동하는 그리고 뭐 포럼이나 교육을 통해서 기후위기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답을 찾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협의 조합원들이 대부분 주부들이기 때문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활동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또 유통기한 표시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여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이런 노력들도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생협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영국 코업 사례입니다. 코업도 장기적으로 저탄소 생산 방식으로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큰 변화를 위해서 연대와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제 생협의 이런 활동들은 사실은 여기 유엔이 발표했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협은 결국 처음에 이제 조합원들이 생협을 만들 때, 제가 이 맨 마지막 장을 좀 바꿨습니다. 자료집하고는 다를 텐데요. 생협이 처음 협동조합 만들 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랬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식품 안전을 확대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조합원들의 그런 요구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조합원들의 열망이 사회 진보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소수의 자기들만의 어떤 이익을 위한 걸로 끝나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사회 전체의 진보를 이뤄내는 방식으로 이 요구가 구성이 되고 그게 사업 전략에 반영이 되고 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이 되고 또 이 조직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그 거버넌스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조합원들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면서 그 안에서 연대와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전체 결국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인 거고 그랬을 때 어떻게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를 다시 이 조합원들의 요구와 열망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소수의 문제의식으로 다수를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게 결국 이 안에서 이 사업 전략과 제품과 서비스, 거버넌스와 그 다음에 조합원 활동들이 같이 하나의 바퀴로 굴러갈 때 협동조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하는 가치나 원칙들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결국 이런 다양한 좋은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 안에서 이런 효과들이 만들어지고 이 협동조합과 사회와의 이런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협동조합도 자기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사회 진보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